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정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5년 1월 초순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월 초에는 12월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1월 초에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구조가 팍팍 몰려있고 이제 그렇진 않은데, 아무래도 화성이 아직 역행 중이기 때문에 그 흉흉한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화성이 역행 중일 때 발생하는 화성 관련 구조, 특히 흉한 구조들이 임팩트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화성이 순행일 때 성립하는 구조랑 화성이 역행일 때 성립하는 구조랑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1월 3일에 이제 화성하고 그러니까 역행하는 화성이 명왕성과 대립각을 맺는 그런 이제 구조가 있는데, 이게 이미 지지난달인가 있었잖아요. 지지난달에 있었는데 그때는 순행 중이었고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화성이 역행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상치 못한 강력한 효과 같은 걸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월 29일에 벌어진 제주항공 활주로 이탈 사고 같이 정말 예상하기 힘든 정도의 이제 참사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유효 기간 동안에는 정말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1월 15일에 성립하는 금성목성 사각, 간만에 이제 길성 간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마음 놓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금성목성 사각이 사실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편할 수는 있어도 아름답지 않은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이 잘 풀려나가는 12월의 텐션이 사라지는 그런 1월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오는 구조는 수성이 순행하면서 12월 15일, 16일 그 정도의 순행으로 접어들었죠. 이제는 속도를 상당히 되찾은 상태고요. 그래서 뱀주인 자리 알파성인 라스 아라게랑 만납니다. 1월 3일 당일에 유효한 구조고요. 이때는 수성 라스 아라게 조합이 되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되지? 형이상학적인 것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고, 그래서 실제 실무보다 원리에 약간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현실과 조금은 동떨어진 형이상학적인 혹은 원리 원칙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치열한 논쟁,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저 새끼들은 왜 저러고 있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도덕, 철학, 법학 이런 데에서 유효하고 나머지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론과학, 이론 물리학 이런 데에서 이제 쓸모가 있는데, 그 외에는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별 가치도 있다고 느끼지 않는데, 근데 이때 벌어진 일은 치열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같은 날에 화성 명왕성 대립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화성이 역행 중이라는 거지. 자, 평소 같으면 말하자면 지식인들의 고담준론이라고 하죠. 약간 이건 좋게 표현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탁상공론에 가까운 그런 걸로, 그런 어떤 논쟁으로 끝났겠지만, 그러니까 있잖아요. 조선시대 후기에 당파 싸움 같은 거를 이와 기의 논쟁 이런 거를 찍먹이 좋니 부먹이 좋니 이런 탕수육 취향으로 이제 약간 빗대가지고 조롱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쓸데없는 걸로 싸우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옆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텔리들이 자기들만의 논리로 탁상공론을 하는 거로 끝날 수가 있는데, 지금 시국이 영 아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전쟁 같은 걸로 번져갈 공산이 큽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라던가. 근데 그게 요즘에는 그냥 점잖게 싸우지만, 예전에는 칼 들고 싸웠어요. 왕치 들고 때리고. 그렇게 약간 험악하게 번져갈 공산이 큽니다. 그 이유는 같은 날에
화성하고 명왕성이 대립각을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화성 명왕성 대립각은 12월 29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유효합니다. 자, 이거는 화성이 역행 중인데 명왕성과 회합도 아닌 대립각이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모든 것이 딱 걸려있는,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건곤일척? 돈, 권력, 명예가 모두 걸려있는 한판 승부가 벌어지기 때문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 절대 물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소라면 상상하기 힘든 폭언이나 폭력 같은 게 난무할 수가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집회 같은 거, 시위 같은 거에 나가면 조금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분쟁 자체보다는 야, 이게 이럴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런 대립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런지 모르겠다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차후의 혼란상이 좀 더 걱정되는, 그러니까 분쟁 자체의 양상보다는 어떤 미래가 좀 더 걱정되는, 전망이 안 좋은, 전망이 어두워지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자, 어차피 화성은 뭐 역행 2월 중에 역행 끝내고 다시 한번 순행으로 접어들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명왕성이랑 또 만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화성 명왕성 대립각은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물론 2차가 가장 어떤 가열찬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3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일로 끝이 아니다. 앞으로 또 안 좋은 일이 또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누구나 품게 만들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또 한층 가열되는 게 3일 정도 후에 영도에서 29도, 그러니까 사자궁 영도에서 화성이 거해궁 29도로 역행해서 다시 거해궁으로 재진입을 합니다. 요거는 1월 3일부터 한 9일 정도까지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립과 분쟁의 국면 같은 게 바뀌면서 우선권이나 행동권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B가 잘못해서 A가 때리고 있었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어쨌든 A가 B를 때리는 그런, B하고 A 어제 좀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입장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우선권이나 행동권이 넘어가는 거는 원래 A쪽이 카드가 많았는데 왠지 모를 일들 때문에 B쪽이 더 카드가 많아져서 B가 A를 패기 시작하는, 이거는 사실 행동권도 행동권인데 우선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행동할 수 있는가, 이건 보통 명분이나 가지고 있는 카드의 수에 좌우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올해 애뉴얼 프로펙션 뭔지 아시죠? 예. 영세일 때 자기 상승궁으로 시작해가지고 1년 지날 때마다 생일 지날 때마다 한 궁씩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궁, 올해 프로펙션이 활동궁에 해당하는 분, 그러니까 백양궁, 거해궁, 천칭궁, 마갈궁이죠. 근데 해당하는 분들은 이때 급작스러운 흉사 같은 걸 겪을 수가 있어요. 꼭 화성 명왕성 대립각에 연루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요 화성의 거해궁 재진입, 요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있다가 금성이 움직이면서 저 포마라우트랑 만납니다. 포마라우트는 꽤 중요한 별이에요. 비록 이제 그 로열스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쌍호궁에 위치한 별들 중에서는 가장 무게가 있죠. 중량감이 있는 별이고요. 1월 6일 저녁부터 7일까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간 사람 심리가 그렇죠. 누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있잖아. 이거는 청개구리 심리 같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교환 가치가 있을 것 같은 일종의 암시를 주거든. 관심을 환기하는 효과인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금지되고 있는 일이 있으면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심리가 이때 어떤 사건이나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그러는 뭐 금지된 것들이 많죠. 제가 말하는 건 뭐 순수한 형사 범죄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일종의 마약과 일반 약 사이에 있는 애매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던가 또 이게 의존성이 강한 기호품, 술이나 담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사실 애정관계, 치정관계에서는 금기가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긴다든가
바람을 피운다든가 사실은 쳐다봐도 안 되는 친척들이랑 이렇게 약간 좀 남사스러운 그런 일들. 그래서 금기가 되기 때문에 더 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인간관계의 문제나 사회적인 지출 같은 게 이때 두드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소위 말하는 매춘 같은 건데요. 매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강제로 여자들을 잡아와가지고 인신매매 비슷하게 해서 강제로 빚을 지우게 하고, 요즘에도 그런 일이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제성이 있다고는 못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매춘을 성매매를 합법화시킨 곳들도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합법화 안 된 곳이 적은 편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합법화하는 쪽이 좋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매매는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매매는 일종의 성기 대여 같은 거거든요. 이게 누군가들한테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신체 부위의 일부를 남한테 대여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러니까 신체 부위 일부를 대여하는 게 교환 가치가 생기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거는 뭐예요? 신체권, 헌법에서 주장하는 어떤 헌법에서 나오는 신체권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건 법적인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성매매는 신체권, 헌법 차원의 신체권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금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합법화를 시키면 오히려 그로 인한 2차적인 문제는 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도그마랑 현실이 싸우는 문제 같은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성매매는 지금 한국에서 불법이지만 성매수자와 성매도자 양쪽 다 피해를 보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약한 마약도 비슷합니다. 마약은 분명히 범죄 행위지만 약한 마약을 하는 경우는 그 마약을 한 사람이랑 판 사람이랑 그렇게 크게 말하자면 손해를 보는 게 없어요. 둘 다 윈윈인 거예요. 판 사람은 팔아서 좋고, 한 사람은 어쨌든 약한 마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선진국에서 지금 서방 쪽 선진국에서 다 합법화하고 있는 마리화나 같은 얘기죠. 그래서 마리화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저쪽에서는 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범죄지만,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관계자들이 아무도 손해를 안 보는 것들이 있어요. 폭행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A가 B를 패면 B는 분명히 신체적인 손해를 입어요. 그래서 그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살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매매랑 마리화나는 아니에요. 양쪽 다 딱히 손해를 보지 않아요. 물론 강한 마약을 하면 하는 쪽에 이제 말하자면 건강이 상하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금지시켜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 마약은 마리화나까지 다 금지하는 게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종의 이건 복잡한 얘기니까 넘어갑시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금성 포말아웃 조합의 어떤 상징 같은 게 이겁니다. 금지되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지는 것들.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한 막는 데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어떤 사회적 지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런 어떤 이슈가 이때 부각될 수가 있어요. 거꾸로 얘기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되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러니까 관이 되게 힘을 많이 가진 국가인데 전통적으로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관리가 되려고 그러잖아. 과거 시험 쳐서. 예. 그래서 사용자 편의주의적인 규제가 되게 많이 용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방 선진국에서는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입법한 사람이랑 어쨌든 법 적용한 사람들이 다 최고랑 차야 되는 그런 수준의 법들도 암묵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되게 관만 편한 그런 규제를 하려는 이들이 싼 똥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공동체 전체에서 치워야 되는 되게
열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요즘에 있는 게임 규제 같은 건데 진짜 이거는 그 자기 입맛대로거든요. 아무런 논리가 없어. 그래서 이것도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어쨌든 게임을 어떤 병이라던가 사회적인 폐해 같은 걸로 치부하면서 그거를 규제하는데 막상 게임에서 투자는 해. 약간 좀 이거를 뭐라 그러죠? 내로남불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중적인 잣대에서 비롯되는 사회적인 지출이 이때 이슈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때 이전후에 비롯되는 어떤 세태, 트렌드 같은 걸 보면 앞으로 뭐가 문제가 될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틀 후에 수성이 이동을 하면서 남곡점이랑 회합을 이룹니다. 남곡점은 저기 어디야? 남교점에서 북교점으로 가면서 나오는 그 중간 지점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회합은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랫동안 업계를 혼란스럽게 만들던 논쟁 같은 데에서 결론이 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선진적이고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식한 이들이 요즘에 좀 더 용감해지잖아요. 예전 같은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던 것들을 무식하게 막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끄는 이상한 세태가 있어요, 요즘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집단지성 같은 게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사회의 지적 수준을 정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과학과 어떤 상위 어떤 지식인들은 여전히 이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예전에 없던 사실이 밝혀지거나 예전에 논란이 되었던 게 확정이 되는 그런 일이 이때 있을 수 있어요. 3일 후에는 금성이 이동을 하면서 스카트랑 만납니다. 스카트는 잡성이지만 나름 색깔이 되게 강한 별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11일 오후부터 12일까지 작동을 하고요. 이때는 뭐 전형적으로 점 보기에 좋은 날이죠. 누군가한테 상담을 받거나 점을 보기에 되게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무계획적이고 마음 가는 대로. 그러니까 2주일 전에 이때 모임을 가집시다 그런 게 아니고 이때 이날 혹은 그 전날에 그냥 연락해가지고 술 먹자 해가지고 가지게 되는 그런 식의 어떤 노는 그런 이벤트 이런 것들을 즐기기 쉬운 날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 전통적인 길성들하고 비슷하게 사적인 연락이나 소개, 인맥을 통해 가지고 모종의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중요한 정보를 얻는다던가 혹은 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손해를 피하고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물론 이제 규모는 좀 작겠죠. 스피커 같은 데에 비하면.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금성이 이동을 하면서 목성이랑 역행하는 목성이랑 사각을 맺는 서든 어플라잉 스퀘어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11일 오후부터 18일 오전까지 작동을 하고요. 근데 이게 참 그래요. 목성이 금성한테 프리도미네이팅 스퀘어를 당하고 있는데 금성은 사실상 자기가 다 먹고 있는 쌍호궁에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되게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 잔뜩 들어간 사면 같은 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공정함이나 어떤 공적인 권위 같은 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누군가를 섣불리 용서하면 안 돼요. 이 일주일 동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시면 좋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후과가 안 좋아, 예후가 안 좋다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성에 목성이 딱 붙기 때문에 오피셜이라는 권위가 붙어요. 이건 오피셜 소식이야. 그러나 실제로는 소수의 몇몇이 제멋대로 그 분야를 쥐락펴락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공정하지 않고 불투명한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결과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쌍호궁 금성의 문제이기도 한데 인지상정상 편하고 좋은 것만 찾다가 쥐두새도 모르게 머리 좋은 놈한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금성목성 사각 이때 되게 좋아 보여요.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뒤에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일단 공정함이 상할 수가 있다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경계를 좀 해야겠죠. 자, 2025년 1월 1일부터 15일 1월 초순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